안녕하세요. 배신의 프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우리 딸이 어제 짐 싸서 들어왔어. 완전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울면서 말이야. 네? 갑자기요? 아니 결혼식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동거까지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래요? 아니 그놈이 바람을 피웠대. 어이가 없어서 내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한데. 네? 바람이요? 아, 그래도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머니, 이혼보다야 파혼이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잘못도 아닌데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우리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 남자가 잘못한 거니 위자료 청구하세요. 저런 인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신혼살림 다 들어갔다면서요. 그걸 그냥 손해보고 나오면 안 되죠. 소송 걸어야 해요, 어머니. 아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겠니? 우리 딸 상처받은 것도 힘든데 또 소송까지 가면 더 힘들어하지 않겠어? 아니죠, 어머니.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까지 손해보면 더 억울하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저 남자 앞으로도 또 똑같은 짓 할 거예요. 그러니 확실하게 가야죠. 아유, 사실 그 신혼살림 말이다. 그놈이 가져가라고 했대. 돈이 없다고. 버릴 거면 버리라고 하더라니까. 네? 신혼살림을요? 그래. 근데 우리 딸이 그걸 보면서 살고 싶겠니? 다 추억이 묻어있는 건데.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그거 가져가면 어때? 네? 저희가요? 그래. 우리 딸이 신혼살림에 1,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1,500만 원 주고 그거 가져가. 어머니, 저희는 지금 살림을 드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신혼살림을 드릴 거면 저희가 원하는 걸로 새로 마련해야죠. 왜 굳이 아가씨 신혼살림을 가져가요? 아유, 너희가 가져가면 서로 좋은 거잖아. 우리 딸도 다신 안 보고 싶을 때고, 너희도 새로 장만할 돈 아낄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어머니, 그냥 아가씨가 필요한 것만 정리하고 남은 건 알아서 처분하세요. 저희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이고, 요즘 애들은 참 정이 없어. 며느리가 좀 시누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다 이거야?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랑 이건 별개예요. 신혼살림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건 아가씨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저희가 감당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림을 왜 가져가요? 돈으로 달라고 하세요. 참, 너 너무 매정하다. 하긴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뭐. 알았다, 알았어. 우리 딸 힘든데 돈까지 못 받아서 어쩌냐? 어머니, 아가씨를 위로해드리고 싶으시면 저희가 아니라 그 남자에게서 받아내셔야죠. 저희한테 부담을 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와 남편. 자기야,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 신혼살림 우리 집에서 사면 어떨까 해서.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거 한꺼번에 사서 창고에 넣어두고 나중에 처제 결혼할 때 싸게 넘겨주면 되지 않겠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동생 가전제품 회사 다니는 거 알지?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어. 왜 굳이 중고를 내 동생한테 넘기려고 해?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힘들잖아. 그리고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또 무슨 일이야? 그게 파혼 위자료 소송 들어왔어. 파혼 위자료 소송? 신우이가 그 남자한테 소송을 걸었다고? 아니, 반대야. 그 남자가 동생한테 소송 걸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핀 건 그쪽이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동생이 바람을 핀 거였어. 어머니도 처음엔 몰랐다가 알게 되신 거고. 그래서 그 남자가 파혼 소송을 걸었어. 위자료 내야 한대.
어이가 없네. 아니,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왜 그 짐을 사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위자료 좀 마련해야 하잖아. 이번엔 우리도 좀 도와주자. 아니, 잠깐만. 파혼을 당한 거잖아. 그리고 그 이유가 신우이가 바람을 펴서 그런 거고. 그럼 그건 본인 책임이지. 왜 우리가 도와야 하는데? 자기야,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지. 웃기고 있네. 그럼 내 동생도 가족인데 내 동생한테 왜 쓸데없이 중고를 강매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생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셔. 우리라도 좀 나서야지. 난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고 관여할 생각도 없어. 나한테 다시 이 얘기 꺼내지 마. 자기야, 너무 냉정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도. 끝났어. 이 얘기 다시 꺼내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우이가 파혼한 것도 황당했지만 그 이유가 신우이의 바람 때문이었다니 더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신혼살림을 사서 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말까지 듣자니 남편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신우이가 파혼을 했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결혼 전에 상대의 바람을 알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바람을 핀 건 신우이였고 파혼 위자료를 줘야 하는 쪽도 신우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돈을 써야 하는 걸까요? 신우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들였던 신혼살림을 우리가 사서 그 돈으로 위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남편의 사고방식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제 여동생까지 끌어들이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가전제품 회사에 다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굳이 신우이의 중고살림을 떠넘기려고 하다니요. 그것도 값싸게 넘겨주자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집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태연했죠. 심지어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그렇다면 제 동생도 가족인데 왜 제 동생에게는 중고살림을 떠넘기려 하면서 신우이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억지를 부려도 정도가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굴다니요. 남편은 끝까지 설득해 보려는 듯했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요. 그리고 만약 또다시 이런 요구를 하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이겠죠. 나와 시어머니. 아니, 넌 어떻게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가족끼리 도와주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도 결혼해서 시가의 사람이 됐으면 우리 집 사정도 좀 생각해야지. 어머니, 신우이가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엔 거짓말 하셨어요? 거짓말? 너도 참 말이 심하다. 어차피 헤어질 사이였어. 우리 딸이 원래 결혼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었고 그놈도 별로였어.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왔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딸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가족이면 당연히 도와야지.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왜 도와야 하냐고요. 우리 딸이 고르고 산 가전제품들 다 좋은 거야. 1,500만 원이면 아주 싼 거라고. 너희가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딸도 손해보는 건데 가족끼리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는 살림 드릴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런 중고 가전을 돈 주고 살 이유도 없어요. 저희한테 억지로 떠넘기지 마세요.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아휴, 우리 아들이 집 이자까지 같이 내주는데 너는 우리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그 얘기가 왜 나오죠? 원래 네 친정에서 집 해준다고 했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돈 준 것도 아니더라. 반은 대출 받아서 갚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우리 아들이 같이 내주고 있잖아. 근데 네가 우리 가족한테는 돈 한 푼 안 쓰려고 하니? 어? 이런 게 바로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어머니, 그건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고 저희가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들한테 이제 니네 집 이자 내주지 말라고 할 거야. 너 혼자 다 갚아. 네 부모가 해준 거니까 네 혼자 책임져야지. 우리 아들은 왜 네 부모까지 배려해야 해? 너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네, 그러세요. 그러면 이자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살겠다는 뜻이신 거죠? 가족 아니라면서요. 그럼 이제 월세 받아야겠네요. 뭐? 월세?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랑 가족 안 하겠다면서요. 그럼 저랑도 가족 아닌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고 시누이처럼 손 벌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경우죠. 너 지금 시누이한테 뭐라고 했어? 너 진짜 너무한다. 가족끼리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어머니, 저는 룸메이트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아드님 돌려보내드릴게요. 아, 혹시 그 돈으로 시누이 위자료 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요. 완전 코 묻은 돈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그렇게 하세요. 아드님이 내던 돈 돌려드릴 테니까. 야,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너 지금 내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저희 집에 손 벌리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댁을 위해 돈 쓰는 일 단 1원도 없을 겁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따로 얘기할게요. 우리 집에 기생하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동안 덤으로 살았잖아요? 너 진짜 너무한다. 너 이혼당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그건 어머니 아들이 더 후회하겠죠. 저는 전혀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 후 이야기. 남편은 결국 제 앞에서 싹싹 빌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편을 들던 남편도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자신의 어머니가 너무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시누이의 파혼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 그리고 저희 집을 자기들 멋대로 이용하려는 억지까지. 남편조차도 더 이상 감싸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고 시댁과의 관계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댁과 완전히 절연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황당한 요구를 들을 필요도 터무니없는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도 없었죠. 남편도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젠 남편이 저에게 쩔쩔매며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시댁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하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제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 기분을 살피느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실 이런 일만 없었더라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에게 절절매며 살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평범하게 존중하며 살았으면 될 일을 시어머니의 끝없는 욕심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아들의 인생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본인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줄은 알았을까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본인이 만든 결과인데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배신의 브리지아였습니다.